안녕하세요. 마젠타로입니다. 오늘도 카드 리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타로 카드 리뷰가 어느 정도 채워지면 그때는 다른 컨텐츠와 같이 병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직은 시작 단계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상이 채워질 때까지 성실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빅토리안 로맨틱 타로와 앨리스 타로입니다. 둘 다 바바 스튜디오에서 출판된 카드들이죠. 이 두 카드는 여러분이 제너럴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꽤 여러 곳에서 한 번쯤 보셨던 카드들일 거예요. 그리고 초창기 출판되었던, 그러니까 초창기 에디션, 첫 에디션, 현재 그것을 산다면 아마 고가의 소장용으로 구하실 수밖에 없겠지만 그때와는 조금 달라진 면이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박스가 달라졌다거나 아니면 이미지가 혹은 카드 스탁이 달라진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다른 영상을 보면 그런 조금씩 변화한 모습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두 카드는 최근 에디션이고요. 현재는 제가 지금 영상을 촬영하는 이 순간에 갑자기 지금 이게 판매가 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을 못했는데 제가 영상을 다 만들고 편집을 할 때 확인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품절이 됐다고 해서 바로바로 출판을 다시 하고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한번 품절되면 몇 달, 심지어 1, 2년 정도 또 기다려야 다음 버전이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은 두 카드를 동시에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둘 다 카드박스와 안에 있는 카드들의 재질은 동일합니다. 카드는 일반적인 웨이트 타로보다 약간 큰 사이즈이지만 두께는 좀 얇은 편에 속합니다. 또 최근에 바바 스튜디오 프린팅이 이렇게 표면에 약간 글리터 효과로 이미지를 강조하는 그런 제작을 하고 있고요. 각각의 뒷면 그리고 이렇게 엣지는 처리되어 있지 않은 그런 카드 스탁입니다. 가이드북도 있고요. 그냥 간단하게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빅토리안 로맨틱 카드를 보시면 이미지 설명이나 서술보다는 키워드 중심의 설명이고요. 앨리스 타로의 경우는 기본적인 키워드와 함께 이 앨리스 타로 안에 이미지에 대한 설명도 어느 정도 보충이 되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앨리스 타로의 경우는 이미지가 조금 독자적 길을 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조금 후에 보여드리겠지만 웨이트 타로의 의미에서 조금 더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혹은 현실적인, 너무 인간적인 모습 등등을 더 많이 강조를 했어요. 사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고 하면 비현실의 테마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진짜 인간에 대한 어떤 솔직한 그런 현상들을 좀 강조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에 혼란을 겪을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친절히 이미지 보충 설명을 한 게 아닌가 해요. 앨리스 타로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테마라면 빅토리안 로맨틱 카드는 낭만주의적인 타로죠. 그래서 과거에 어떤 보수적인 그런 사회 풍조나 이런 것에 대항해서 인간의 본능에 더 포커스를 두는 그런 낭만주의적인 색채를 카드에 담은 그런 카드입니다. 타로라는 게 원래 굉장히 인간의 내면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도구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두 카드의 테마가 어떻게 타로 안에 녹아들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바보 카드. 이 카드는 새로운 시작, 무모해 보이지만 새로운 세상에 발을 들여놓는 과감함, 그리고 리스트 테이킹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고요.
빅토리안 로맨틱에서는 아슬아슬한 광대의 모습, 그리고 앨리스에서는 무언가를 발견하고 호기심에 다가가는 앨리스의 모습이고요. 아마도 원더랜드를 발견하고 들어가는 입구겠죠. 매지션, 실제로 마법사의 모습이나 연금술사의 모습, 그리고 여기는 시계를 든 토끼의 모습입니다. 사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원작에서도 책과 영화 혹은 애니메이션 내용이 조금 섞여서 기억이 애매해진 면도 있는데 원작에서도 그리고 애니메이션에서도 시계를 든 토끼를 따라가다가 토끼 굴 같은 곳으로 앨리스가 가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매지션의 어떤 트릭스터의 모습 또는 원더랜드의 문을 열어주는 모습을 매지션의 모습으로 묘사했습니다. 여사제의 모습, 여기는 여사제의 반라 이미지죠. 현실적인 자각보다는 조금 더 영적이거나 심리적이거나 내면의 모습에 대한 그리고 감추어진 모습에 대한 자각. 여기는 한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앨리스가 들어가는 모습인데요. 그 경계가 거울이죠. 현실적인 모습보다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 모르는 세계, 존재는 하지만 현실보다는 상상 속이나 형이상학적인 디멘션에 존재하는 곳으로의 발디딤 정도로 표현을 했고요. 여황제, 제가 생각할 때 이 두 여황제는 아주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에 여황제는 아이를 안고 풍요로운 한때를 보내고 있는 출산과 만물의 비옥함을 의미하는 웨이트의 여황제를 아이와 함께 묘사를 했는데요. 앨리스 타로는 보시면 완전 난리가 났습니다. 분명 같이 애를 보고 있는 거는 맞지만 아이는 울고 접시는 날아다니고 깨지고 또 뒤에 고양이는 이런 거를 즐기듯 바라보고 있고 무엇보다 여황제의 표정은 아주 즐겁지 않은 표정이죠. 게다가 여황제 머리에는 무거운 현실의 왕관이 올려져 있습니다. 화려하지도 않은 그런 왕관. 굳이 비교를 하자면 이쪽은 좋은 면, 이쪽은 현실적인 면,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어머니의 모습을 표현하면서 육아는 힘들다는 면을 강조했죠. 그래도 육아는 육아고 부모는 부모고 성장시키는 원동력은 마찬가지라서 일반적인 웨이트 키워드도 당연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곳에 더 많은 초점을 두고 이미지의 캐릭터를 묘사를 했느냐가 차이점이겠죠. 황제 카드, 전략 전술을 세우고 규칙을 만들며 통제하는 황제의 모습. 그리고 여기는 사자의 몸을 한 독수리 그리펀이죠. 그리펀 또는 그리핀이라고 하는 이 모습은 신화에도 자주 등장하죠. 이런 모습을 한 황제. 사제, 여기는 실제 정말 누군가를 교육을 하는 사제의 모습, 어떤 철학적 틀을 주입시키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여기서는 담배 피는 애벌레입니다. 이 애벌레는 앨리스에게 약간 꼰대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죠. 말도 잘 안 하고 친절하지도 않고 말도 툭툭 던지며 마치 자기가 많은 걸 알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담배 피는 애벌레의 모습이 사제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여긴 러벌스 카드가 각각 2장입니다. 웨이트에서는 라파엘 천사가 가운데 위에 자리하고 있는 게 전형적이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천사는 그런 라파엘 천사와 비슷하기도 하면서 조금 더 마르세이 타로에서 볼 수 있는 활을 쏘는 천사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고요. 여기는 천사의 모습은 없지만 여인이 바라보고 있는 곳이 위쪽이다 보니까 천사의 행방을 인지할 수 있는 묘사가 간접적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홍학의 러벌스, 여기는 사람과 동물의 러벌스. 체리엇, 둘 다 스피디한 모습으로 윌파워를 묘사했습니다. 어떤 강한 의지와 방향성을 묘사를 했죠.
여기서는 기차 안으로 표현을 했고요. 힘의 카드. 여기서는 맹수인 사자를 상대로 강하지만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묘사했고, 여기서는 주변인들의 어떤 텐션에도 여기 이렇게 서로 싸우고 있는데 그러한 텐션에도 침착할 수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함으로 묘사된 것 같고요. 은둔자. 실제 은둔자, 자신만의 세계에서 잠시 사색에 잠긴, 바닷가에 와서 사색에 잠긴 은둔자를 표현을 한 것 같고요. 여기선 앨리스에 나오는 거북이를 표현했어요. 먹터틀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짜 거북이죠. 항상 슬픔에 빠져 있거나 자신을 비하하고 한탄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는 캐릭터인데 은둔자로 표현이 되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신의 내면 탐구를 위해서 길을 떠난 듯 보이는 어떤 은둔자의 모습이라면, 여기는 자기 비하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은둔자의 모습으로 표현했습니다. 즉 카드가 같은 맥락이지만 조금 바라보는 시각을 달리한 거죠.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동화 자체가 인간이 보고 싶어 하지는 않지만 분명 어떤 존재하는 시각들을 쭉 따라가기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앨리스 타로는 진짜 제가 지금은 자주 안 써도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기도 합니다.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 운의 변화를 보통 많이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왕과 거지가 생각나는 그런 모습이에요. 시골에서 소박하게 살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왕관을 쓰게 되는 모습으로 묘사가 됐고, 여기서는 앨리스의 부채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저스티스. 칼을 쥐고 저울을 들이대는 모습과 쥐를 바라보는 고양이. 서로를 바라보면 사실 위험한 관계일 텐데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런 대치 상황은 사실 정의가 아닌 비정의에 더 가까워 보이는데요. 혹은 불의. 사실 정의라는 게 선과 악이나 옳고 그름의 경계선에서 현실적 기준에 맞춰가는 그런 것이 정의잖아요. 물론 정의라는 것에 기본적인 정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때그때마다 기준이 변화하는 모습이 있는데, 여기서는 글쎄요. 고양이가 위글을 쓰고 있거든요. 그 외에 중세 유럽 법정 같은 데 가면 사람들이 쓰고 있는 하얀 가발 같은 걸로 보이는데요. 과연 이 고양이가 쥐의 처지를 생각해서 정의롭게 심판을 할지 아닐지는 더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경고적인 성격이 드러나는 카드입니다. 마치 봐줄 것 같지만 여기 이미 쥐를 향해서 줄이 내려와 있죠. 아무튼 정의는 정의인데 분명 정의라는 것에도 경계는 필요하다. 항상 조심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걸 한 번쯤 보실 수 있는 그런 타로 카드의 이미지인 것 같고요. 매달린 사람. 여기 실제 고개로 보이지만 매달린 사람이 있고, 여기에 고양이는 사실 머리와 꼬리만 나왔죠. 뭔가 나무 위에서 다른 시각으로 상황을 보고 있고, 또 이렇게 갑자기 쓱 나타나서 앨리스에게 상황을 알려주거나 마치 환영처럼 나타나서 말을 거는 고양이의 모습으로 묘사가 되었습니다. 데스 카드, 죽음의 묘사. 하나의 사이클이 끝나는 모습인데 여기에 아기가 보이죠? 아마 또 다른 사이클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노인의 죽음과 아이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 데스 카드는 폭군의 여왕 모습인 것 같은데 소리나 지르고 겁박을 주는 모습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카드 병정들이 쓰러져 있죠. 뭔가 외부로부터 오는 스트레스적인 어떤 위험 요소를 데스로 표현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밸런스, 절제된 평온함을 의미하는 절제 카드. 또 여기서는 앨리스가 버섯을 먹고
보면은 몸의 사이즈가 변하기도 하죠. 그 스토리에서 키가 줄었다, 늘었다. 원작에서는 꼭 버섯만 그런 변화를 주는 도구로 나온 거는 아니지만 여기서는 버섯이 쓰였고요. 아무튼 여기서는 자신의 무엇을 컨트롤하기 위해, 환경에 맞추기 위해 최후의 수단을 써서 상황에 자신을 맞추는 밸런스를 의미한 절제 카드로 보입니다. 즉 마치 내가 머리 아플 때 그것을 다스리기 위해서 약을 먹듯이, 아마도 데빌 카드와 절제 카드, 그러니까 이 앨리스 타로에서 데빌 카드와 절제 카드가 두 카드가 나오면 마치 약을 하는 듯한 모습으로도 해석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마침 드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 이미지는 고집을 부리지 않고 상황에 자신을 적응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절제 카드가 쓰였고요. 데빌 카드, 여기 데빌 카드는 2장일 거예요. 이렇게 유혹을 표현한 2장의 데빌, 그리고 여기는 초록 도마뱀 모습이고요. 타워, 침몰하는 배로 표현했고 여기서는 성벽에서 떨어지는 모습. 스타 카드, 희망의 모습, 데이드림의 모습. 달 카드, 보이지 않는 세계를 꿈꾸고 있는 모습이라거나 비현실적인 상황에 들어가는 모습으로 표현이 되었고요. 태양의 카드, 아이 천사와 함께하는 행복한 길. 또 여기는 뒤에 태양이 비춰지지만 아마도 여기 지금 쌍둥이 형제인 트위들덤이라고 하는, 여기 덤 써있고 D라고 써있어요. 모자에. 그래서 덤과 D의 쌍둥이 모습인데요. 뭔가 태양이 비춰지지만 항상 존재하는 다른 면, 그러니까 부정적인 면이거나 뭔가 풍자적인 면을 보여주는 그런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 앨리스 타로에서는 긍정에 항상 부정이 따라온다라는 걸 조금 더 강조하고 있어요. 모든 타로가 긍정만 있는 타로 카드가 없고요. 부정만 있는 타로 카드가 없듯이 여기서는 그 반대의 의미를 조금 더 강조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지먼트 카드, 부활의 묘사. 그리고 재밌는 거는 여기 아까 데스 카드에서 보셨던 소리 지르는 여왕, 그리고 쓰러져 있는 카드 병정들이 있었죠. 데스 카드에. 그런데 여왕이 좀 진정이 된 모습이죠. 데스 카드도 새로운 길의 어떤 직전의 모습을 의미하듯이 여기에 저지먼트도 새로움이나 어떤 재탄생, 재부활의 의미가 있잖아요. 진정된 여왕의 모습에서 상황의 새로운 국면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 카드가 정말 깨알같이 스토리가 잘 이어지기도 해요. 여왕이 아까 데스 카드에서는 막 의미 없이 소리를 지르다가 이제 저지먼트 카드에 와서 그래 참자, 내가 이 상황을 다르게 보면 마음이 진정되겠지라고 혼자 북치고 장구치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기존의 것에 대한 어떤 새로운 시각, 새롭게 마음을 고쳐먹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월드 카드, 마무리의 카드죠. 궁극의 목표에 다다른 카드의 묘사, 그리고 여기는 원더랜드의 투어가 끝난 모습, 또는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는 원더랜드를 찾은 모습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메이저 카드들을 살펴보았고요. 또 마이너 카드들을 볼 텐데, 마이너 카드들은 간단히 설명 없이 넘기면서 이미지만 보여드리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 리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와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